대선 후 특집으로 콜라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저희 고정 출연진인데 오늘은 두 분이 한 자리에서 코너 제목은 소년, 소녀를 만나다. 소녀, 소녀를 후리다. 이렇게. 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바른정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런 코너 제목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대선 막바지에 두 당이 사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뭐 서로 상대 당에 대해서 호감을 막 표명하고 실제 심상정 후보는 바른정당을 찍어라 이런 얘기도 했죠. 아니요, 그건 찍으라고 하지는 않았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보수를 도저히 보수 지지층들은 네. 가짜 보수, 낡은 보수보다 새로운 보수로 몰아주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김종대 의원이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고. 그러니까 도저히 보수이기를 포기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상대 당에 대한 칭찬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자당에 대한 칭찬 말고. 아, 저부터요? 네. 저를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저부터 하라는 얘기네. 바른정당의 정의당 칭찬 한번 해볼까요? 아, 그동안 정의당이 참 어려운 길을 가신다라고는 생각했지만 막상 저희가 신생정당을 만들어서 100일 만에 대선을 해보니까 야, 정말 그동안 정의당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저희가 뭐 절절히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참 이 소신을 지키면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 원칙대로 그 어떻게 보면 변절하거나 야합하지 않고 정치를 해온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많이 생각했고요. 그동안 이 수십 년간 이걸 지켜오신 정의당에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사실 심상정 후보 본인만 놓고 봐도 참 훌륭한 후보입니다. 물론 우리 노회찬 우리 의원님도 사실 후보로 나오셨다면 정말 훌륭한 후보가 되셨을 뿐이지만. 화기애애한다. 이거 분위기가 많이. 자, 어쨌든. 아니, 예. 왜냐하면 제가 17대 때 예. 첫 국회의가 됐을 때 유승민 후보,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이죠. 지금은 유승민 의원, 저 심상정 의원 셋 다 한 상임위에서 있었거든요. 재경이. 예, 기재위. 그땐 재경이죠. 예, 예, 재경이죠. 재경이 써 있었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속속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속단 말로 실력을 보는 거죠. 본전을 다 보는 거죠. 예, 예. 왜냐하면 상임위 질문하고 그다음에 뭐 후속 질문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은 아, 저 사람 소위 말하면 깜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금방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의원들끼리는 못 속여요. 아유, 예. 못 속여. 이렇게 네. 한 공장에 오래 다녀보면은 못 속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재경회라는 공장에서 그 두 분, 그리고 두 분도 서로를 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 후보도 심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그 다음에 또 심 후보도 유 후보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닌가, 제가 그런 그건 일종에 물어볼게요. 여러 가지 느낌을 심 받았고. 후보는 유 후보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두 후보가 참 인격적 완성도를 보나, 저는 대통령의 인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두루두루 인간관계나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해가고 원만하게 모든 것을 통합으로 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소위 컨텐츠. 그 부분에 있어도 저는 정말 손색이 없는 분이다. 다만 우리랑 그 사실 정책적 노선이 좀 많이 다르고. 경제 정책은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도 같아요. 네, 경제 정책은 많이 차이 없고요. 네. 약간 차이 있는 정도고, 그래서 이제 안보가 좀 차이가 있죠. 국방 안보 예. 쪽에서는 정반대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네. 자, 이 정도로 칭찬해 주셨고, 정의당에서 바른정당 한번 칭찬 한번 해볼까요? 네. 앞으로 싸울 테니까. 네, 어쨌든 뭐 우리 유승민 후보와 바른정당이 선전하신 데 대해서 뭐 아쉬움도 크겠지만은 저는 축하드릴 만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유승민 후보와 그 17대 국회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렇게 나름대로 좀 좋은 인상을 갖는 일들이 있었고, 어느 날 제가 100분 토론에 뭐 최다 출연자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네. 손석희 그 당시 앵커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제까지 출연한 토론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토론이 뭐냐고 해서 제가 2004년에 예. 저하고 유승민, 유시민 3명이 한 토론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제일 환상이다. 이제 좋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손석희 앵커가 자기도 그게 좋았다는. 나중에 내가 이빨들만 유시민 작가 만나서 보니까 유시민 작가도 이제 그걸 잘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아주 중요한 어떤 첫걸음을 바른정당이 내딛었다고 생각됩니다. 뭐냐면 대선도 대선이지만은 사실 그 탄핵 이후의 사태에서 창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괴멸해가는 낡은 보수를 이제 걷어내고
보수의 새로운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자임을 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선택을 했다고 사실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바른정당의 어떤 시도가 성공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보수가 있어야 또 진보도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뭐 어느 한쪽으로 다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굉장히 중간에도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때 제가 2%에서 제가 뉴스공장에서 작년에 전사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뭐 죽으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사적 필생. 죽을 각오면 살 수 있다라는 그 뜻으로 이제 드린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어느 정도 좀 된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오히려 선거 후에 더 꿋꿋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저희들 꼭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자, 화기애애한 시간 여기로 끝내고 하고요. 이제 바른정당, 이현 의원님은 바른정당의 대표적인 얼굴로 그렇게 막 지켜주시는 거예요? 얼굴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다 탈당해가지고요. 아니요. 탈당 안 했어도 예. 얼굴이자 두뇌이자 입. 얼굴이 워낙 커갖고. 혹시 탈당하신 분들이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의 복당도 그렇게 순탄치 않을 것 같거든요. 아직도 여전히. 뭐 오히려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네. 예. 그분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없어요. 뭐 그런 얘기가 간간히 들리긴 하지만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뭐 그런 얘기가 없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탈당하는 시점에는 정말 괴로우셨죠. 물론 그것이 다시 전화위복이 됐지만. 처음에는 이제 탈당을 계속 말리고 만류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간언을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들 덕분이라고 해야 되죠. 뭐 그치. 덕분에 12척의 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배가 그 배였어요. 나간 배들. 나간 배들. 근데 그렇게 되면서 약간 변화의 조짐을 만드는 계기가 되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그 사람들 말렸냐. 저한테 굉장히 화살이 많이 쏟아졌어요. 너 때문에 그게 늦어져가지고 지지율 상승이. 이상한 비난이네요, 진짜. 네. 제가 왜냐하면 굉장히 말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말렸어야 했죠, 그때는 네. 당내에서는. 그래서 너 때문에 우리가 지지율 반등이 늦어졌다 이러면서 제가 말도 좀. 안 되는 비난이네요, 진짜. 그런 얘기까지 있군요. 네. 어쨌든 당대표는 언제 하실 겁니까? 아니요, 무슨 당대표는요. 당대표가 되더라도 나오실 거죠, 여기. 저 이제 잘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선거에도 졌는데 잘려야죠. 아니에요. 네. 앞으로 계속 나오실 거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당대표가 되더라도 나오시라고. 일단 잠부터 좀 자고요. 공식적으로 약속을 해두고, 미리. 네. 자, 심상정 후보는 두 분 마찬가지지만 둘 다 두 자릿수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른다. 네. 그죠? 그 지점 거의 가까이 갔잖아요. 네. 두 당 모두. 네. 네. 마지막 여론조사에. 네. 8, 9, 1, 2%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두 당 공이 질문인데 마지막에 그 두 자릿수를 돌파하지 못했던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예, 뭐 현상적으로 보면은 뒷심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저는 누굴 탓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희들 어떤 실력에 대한 평가라고도 봅니다. 보고 조사에 따르면 출구 조사에 따르면은 유권자의 절반 가량이 마지막 일주일 사이에 이제 그 표심을 최종적으로 깜깜한 기간 정했다 동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보유하고 있는 표를 뺏겠다기보다는 마지막에 더 얻어야 될 때 저희들이 뒷심이 딸려가지고 더 얻지 못했던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무슨 큰 실수를 했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까지 뭐 종합적인 어떤 그 평가 속에서 이제 표심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좀 분발을 해야 되겠다. 다만 저희들이 얻은 것을 꼭 이렇게 그 득표율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 봅니다. 네. 이 득표율로 나타난 6.2%는 일종의 현찰입니다. 네. 저희들이 현찰만 받은 게 아니라 어음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음은 아직 현금화되지는 않았지만은 미래에 현금화될 수도 있는 그런 지지까지 받았기 때문에 크게 낙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출구조사 발표된 다음에 오히려 쏟아졌다면서 입금이. 네, 한 4,000명 정도가 2억 정도의 네, 갑자기. 후원금을 갖다가 후원금을 출구조사 선거 직후에 끝났는데. 예. 예. 어젯밤 12시까지가 이제 후원금 낼 수 있는 법적 기간이기 때문에 네. 그 남은 몇 시간 사이에 그렇게 돈이 몰려서 저희들이 적자하는 부분을 또 해소했습니다. 아, 참 정말 특이한 대단하네. 현상이요. 네. 선거 끝났는데 후원금이 선거 끝난 다음에 몰린다는 게. 예, 그분들은 아마 표가 여러 표 있었으면 다 주고 싶었을 그렇겠죠. 그런 분들이었다고 예. 생각합니다. 내 마음은 정의당이었는데 다른 이유로 정의당을 찍지 못했다. 뭐 이런 마음.
표현이 아마 똑같아요.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게 그런 걸 거예요. 이제 막판에 소위 말하면 이제 보수청의 결집 이런 게 실제로 많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네. 카톡이든 뭐 여러 가지를 대단했습니다. 통해서 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전파되고 네. 하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문 후보의 당선을 원하는 일단 진보층이 그렇죠. 또 결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심 후보가 손해를 많이 보지 않았나. 그러니까 손해라는 건 이제 올 수 있는 표들이 못 온 거죠. 중도층들이 그렇죠. 결정 안 했던 중도층들이 심 후보를 찍을 수 있었는데도 걱정되는 문 후보를 도와준 거죠. 깜깜이 기간 동안 하여튼 진보정당은 항상 그래 왔어요. 근데 예년에 꺾인 거에 비하면 덜 꺾였어요. 덜 꺾였어요. 오히려. 예, 예년에는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토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각 캠프에서야 여러 가지 우려를 갖다가 많이들 이제 할 수밖에 없지만은 일반 객관적으로 볼 때 뭐 2개월 이상 이제 1위가 변동이 없이 이렇게 승자가 거의 정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여느 때 선거보다는 뭐 사퇴 압력이라거나 전혀 없었죠. 예, 그런 걸 거의 안 받았다고 보통은 사퇴와 압력. 단일화 압력. 예. 바른정당이 이번에 받았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면서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야 매번 받았던 저분들은 심정이 어땠을까. 저희들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이 사이- 수껍내기가 되지 그럼요. 않았을까. 간판 날아가고 문짝 떨어지고 뭐 엄청난 강풍 속에서 이게 견뎌왔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네. 지붕은 안 날아갔습니다. 노회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한명숙 전 네. 총리 서울시장 선거 때 3번 후보로 나와서 득표를 한 5% 가까이 했죠. 아유. 그런데 한 2% 차이로 낙선을 했거든요. 2%가 안 되게. 그때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 사실은 유권자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이미 유권자들이 많이 이제 저한테서 철수를 한 상황이었어요. 예. 제가 처음 출마 선언했을 때는 한 15% 남았거든요. 네. 근데 불과 한 서너 달 사이에 그게 이제 그 3분의 1 빨리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결집해서 이제 마음은 가버렸는데. 있지만은 예. 승리를 위해서 다른 후보 찍어야 되겠다고 다 가신 상태고 남은 분들은 사실은 설사 제가 사퇴하더라도 예. 그냥 투표 안 하면 안 했지 뭐 이런 골수 분들도 정의당 예. 지지자인데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범진보 진영에서 그 책임을 노회찬 대표한테 물어서 한 6개월 정도는 두문불출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아니 두문 눈앞에 나가긴 했는데 평생 먹을 욕을 상당 부분을 이제 먹었는데 아 그게 또 일생 동안에 먹는 욕이 정해져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앞으로 욕 드실 일 없어요. 아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또 뭐 벼룩을 간 얘기했다고 또 이렇게 또 엄청난 욕이 쏟아져 가지고 제가 아니 막판에 보니까 소위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막 카톡이랑 이런 걸 돌리는데 문 후보를 앞섰다. 그 여론조사 맞습니다. 보셨어요? 그 선거법 위반이에요. 여의도 연구소 여의도 뭐 연구소 가짜 주장. 발이라고 하면서 그건 전 제가 보기에 허위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신고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건 수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막 일사불란하게 퍼뜨렸어요. 엄청나게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네. 홍 후보가 0점 몇 프로 차이로 문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건 모두 보수가 결집하라 그러니까 저희도 다 날아갔어요. 그렇겠죠. 네. 실제로 제가 부산에 가서도 그 카톡을 봤는데요. 네. 그 엄청나게 그냥 이제 홍 후보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보내지 않은 걸로 해가지고 아는 것처럼 하면서도 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뭐 내용은 그런 그 인프라가 있죠. 예예. 그래가지고 인프라 아시죠? 엄청나게 이제 뿌려대고 그러니까 또 상대방에서도 이제 바삭 긴장하게 되고 이제 네, 양쪽이 마치 서로 주고받으면서 시너지를 낸 거죠. 서로 카톡 결집이. 대첩처럼 이렇게 네. 대첩. 이제 정의당 뭐랄까요 이 겪어왔던 걸 압축적으로 고도로 겪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정말 압축적인 성장. 뭐 고도 정의당이 수십 년 겪어온 걸 저희가 네. 100일 만에 겪었습니다. 사실 좀 길게 긁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선 진리를 알 수 이후에도- 있는데. 네, 대선 이후도 만만치 않아요. 정의당은 저는 이미 수십 년간 겪어왔기 때문에 대선 이후 추스리는 것도 빠를 텐데 바른정당은 만만치 않죠.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사실 이제 매뉴얼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러니까 좀 이제 또 겪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제가 보기엔 하겠죠. 노회찬 대표한테 가끔 전화해가지고 네. 여쭤보죠. 저희가 팁을 좀 얻어야 될 것 이럴 때 같아요. 어떻게 돌파했느냐. 이럴 때 숨어 있어야 되느냐. 도무 불출해야 되냐?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은 제가 참 아쉬운 게 여기 나오실 때부터 계속 유승민 후보 여기 나와야 된다고 뉴스공장 수도권 공략해야 된다고. 저도 사실은 굉장히 공감했는데 하여튼 뭐 아유 후보 스케줄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딴 데 가서 며칠을 돌아다닐 걸 여기 한 30분 와서 다 만날 마지막 수 순간에 있는데 깨달으신 것 같더라고요. 대구에 유승민 후보 지지층이 없다. 유승민 후보의 지지층은 여기에 젊은 층이다 수도권에. 마지막 순간에 깨달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죠?
당에서도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일찍 깨달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당에서도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이 어디인지 모르고 때리고 있었다. 예. 그 과거의 정치사에 대해서 이렇게 그 경험이 적은 이 새로운 세대들 20대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그렇게 멀어져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네. 굉장히 가까이 지지층이 많이 겹칩니다. 맞습니다. 여기 안 나오기 잘했습니다. 이럴 수가. 드디어 이제 디스가 시작되네. 드디어 공격이 막 들어오네요. 수도권 20, 30대. 20, 30대도 보수층이 있거든요. 네, 분명히. 그럼요. 예.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그 이전 시절부터 쭉 해왔던 보수층의 공약 기법 그것에 매달리다 보니 다른 곳에 가서 때리고 있었다고요. 자기 사실은 이제 선거 후반에 이제 제가 일정 담당하는 일종의 보좌관 역할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자꾸 이제 대구 경북으로 모든 일정을 자꾸 그러니까요.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잘 그게 안 먹혔는데 나중에는 아예 그냥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거의 대학가 순례를 잡았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사실 이제 새누리당 있었을 때는 뭐 한나라당 시절도 그랬지만 소위 동원 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많죠. 예, 후보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 한 이틀 전부터 네. 다 공지하고 전화 걸고 사람을 동원합니다. 지역에서 동원하고. 며칠 날 몇 시 어디로 모여라. 근데 이제 그 모인 사람들이 거의 똑같은 사람들이요. 제주에서 어디에 모였던 사람이 또 서울까지 비행기 타고 와요. 네. 이렇게 전국 어디나 거의 사진 비슷한 찍히는 사람들이 인물이 비슷해요. 그리고 후보 옆에 찍힌 사람들 비슷해. 잘 비슷해요.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몰려다니는 고정 출연이라고.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네. 그분들을 모셔오는 건데, 근데 저희는 지금 신생정당이 뭐 100일밖에 안 됐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없죠. 뭐 10명 정도는 동원이 되지만요. 정도.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학가를 잡는데 고대, 한양대 등등 대학가를 잡으면 그냥 온라인에 우리가 어디 한양대 뭐 이번 한양대 지하철역 2번 출구 이렇게 적어 놓으면 구름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젊은 그걸 왜 모르고 보수들이. 제가 그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그 심상정 후보가 5차 토론 이후에 사실은 지지율 상승세가 이렇게 멈칫멈칫했어요. 맞아요. 특히 네. 이제 20대에서 많이 늘어나다가 그것이 멈칫한 게 네. 실은 그 부분이 많이 유승민 후보로 간 겁니다. 그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누가 이 이웃 상권을 침해했는데 골목 상권. 이제 근데 재벌이 침공하면 문제가 있지만 네. 골목 상권끼리의 경쟁은 상권끼리. 뭐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해야 되겠는데. 서로 정반대 진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지층 구는 비슷해요. 이게 특히 젊은 세대는 비슷합니다. 20, 30대. 젊은 세대 안에서 이제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나뉘는 그러니까 것뿐인 것 같아요. 전통적인 진보 보수로 나눠지지 않는 20대만의 특징이 있거든요. 예. 이 20대가 이제 과거 20대처럼 정치 학습을 많이 받은 사례가 아니잖아요. 네. 편견이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좀 리버럴하고 그리고 그 뭐 안보 문제에 있어서 보수적인 20대 특히 남성층이 존재하거든요. 이 층을 유승민 후보가 공략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안 듣고 혼내주세요. 네, 반드시 저희 사령관으로 영입하겠습니다. 전략팀장으로. 자, 저희가 교통 정보를 잠깐 듣는 시간, 교통 방송이었는데 저희가 알고 보면. 아, 네. 아니, 그래서 잠깐 듣고 다시 돌아와서 두 분과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투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노무현. 그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꿈은 영원합니다. 노무현 재단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전합니다. 노무현 재단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1688-0523. 자, 콜라보 소녀를 만나다. 소녀를 후리다. 콜라보. 잘 아시는 이미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노예찬, 이혜훈 두 의원 나오셨는데, 이제는 이제 다른 당. 네. 일단 당선자, 이제 대통령이죠, 사실은. 대통령 당선에 대한,
뭐랄까요. 덕담 한 번씩 해주시고 아직은 첫날이니까 덕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그 2번 3번 당에 대해서 전망 정치인으로서 전망을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는 시간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문재인 당선자를 하기도 그렇고 오늘 바로 오늘 아니요 대통령 됐어요. 대통령이죠, 이제. 됐어요. 네. 이제는 그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 의결을 했으니까. 그래요? 이제 대통령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덕담 혹은 당부 잠깐 해주시고 예.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니만큼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꼭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나라가 갈래갈래 찢어졌잖아요. 예, 꼭 예. 통합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언하신 대로 정부도 통합정부 그리고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결적인 관계보다는 협치를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당장 바로 인사청문회나 각종 장관 총리 임명이 들어가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발 우리 야당이 뭐 발목 잡는다 이런 얘기 듣지 않게 우리도 정말 기꺼이 통과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좀 내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바른정당 누군가 입각제가 들어오면 바른정당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니 근데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한테 아유 저한테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예를 들어서 예. 온다면요. 할 수 없이 받아들입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노회찬 대표의 네, 그러면 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그 다른 코너에서 우리 김호준 총수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가장 큰 표차로 당선된 사람이 MB였는데 네. 그 530만 표 기록을 넘길 것이라고 했는데 예언하셨죠. 예. 557만 표로서 예. 제가 그래도 하나 알아맞춘 셈이 됐는데 저는 그 힘으로 어느 때보다도 저는 힘든 국면을 맞이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뭐 촛불의 승리다라고도 보고요. 다만 이제 그 촛불 광장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요구들을 실현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기 때문에 지혜를 잘 발휘해서 어느 정권보다도 더 성공적인 정부로서 마감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당분은 여기까지고. 그러면 2번, 3번 당의 미래가 이게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것과 정치 현실 정치인으로 그 정당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얼마나 냉혹한지 정치 현실이 잘 아시는 분. 뭐 으로서 한번 2번 당에 대해서 이번 당을 앞으로 정말 누구보다 속속들이 아는 사람으로서 네, 저부터 어떻게 될지 시작할까요? 앞으로. 예. 예. 사실 선거 국면에서도 삐죽삐죽 삐져나왔습니다. 그 갈등과 앞으로의 그 여러 가지 암초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당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복잡했잖아요. 복잡했죠. 왜냐하면 그 12명, 13명의 복당에 대해서도 예. 지금 복당이 후보였던 시절에 홍준표 후보는 가장 강했죠. 지시를 했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규정을 들이대면서 복당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리고 또 그것만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1+1으로 끼워 팔기까지 했잖아요. 친박도 들어와라. 그러니까 친박들이 주로 반대하는 중심 세력이니까 친박들에게 내려졌던 징계를 완전히 그냥 무장해제 풀어줘 버리는 수많은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을 못하는 3년짜리 징계를 징계한 지 100일 만에 풀어줘 버리는 네. 이런 일까지 끼워 팔기를 했는데도 친박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후보가 가장 강할 때 지시했는데도 안 들었거든요. 안 됐죠. 근데 예. 이제 지금 후보는 이제 소위 낙동강 오리알 아니에요? 예. 후보는 이제 낙선했겠다. 그럼 또 홍준표 이제 후보였던 분은 당내 소위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역대 다른 후보가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하고 탄탄한 콘크리트 같은 지지 세력 기반이 있느냐 당내 없는 분이에요. 게다가 개파도 없죠. 예, 개파도 없고 그리고 주로 그분은 이렇게 보병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공중전으로 혼자 때리는 분이어가지고 개인기로.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막강한 친박들 거의 콘크리트처럼 이 완전히 그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그 친박들의 협공을 받아낼 가능성이 저는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당권 장악을 언론에서는 얘기하지만 그거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러면은 홍준표 후보는 일회성 얼굴마담으로 쓰이고 벌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러면 왜- 최종적으로 왜냐면 예. 그 저기 선거 때 보세요. 정우택 원내대표라는 분이 후보와 원내대표와의 소위 그 힘과 지위의 차이라는 건 하늘과 땅인데도 네. 후보가 지시했다는데 바로 그냥 방송에 안 한다고. 나와가지고 규정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투로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랬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당내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후보의 위상, 지위 이런 거.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당권 경쟁은 결국 누구의 승리로? 뭐 어쨌든 간에 누구의 승리도 되는지 간에 굉장한 원심력이 작용하고 뭐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공중분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쪽에서 바른정당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많은 분들이 바른정당이 이제 뭉개져가지고 자유한국당이 흡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유한국당의 계보의 그 세력균형으로 보거나 혹은 홍준표 후보의 장악력이나 어쨌든 한쪽이 승리하면 나머지 한쪽이 있기가 어려운 당이 자유한국당이거든요. 그 내부는. 그래서 소위 통합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고 하여튼 한 계파가 승리하면 완전 나머지 계파는 숙청이에요. 자유한국당의 특징상. 네. 그러면 그분들이 있기 어려울 거예요. 거꾸로 자유한국당을 떠나서 바른당으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바른정당의 이제 얼굴마담 정치인으로 급부상하신 대표급으로 급부상하신 이현 의원의 바람이 섞여 있긴 하겠지만 언론이 생각하는 만큼 후보가 당장을 쉽게 할 수는 없다. 저는 여기는 동의합니다. 예. 홍준표 후보가 계보도 없고요. 따르는 국회의원이라고 해봐야 한두 손 꼽을까 정도거든요. 네, 예.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제 가장 그 핵심 직계로 알려져 있는 엘모 전 의원도 지금 전 의원이 전 의원이죠. 현 의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핵심 인물들이라고 해봐야 다 지금 도지사 할 때 네. 예, 그때 같이 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은 도저히 못 껴있거든요. 예. 자, 그런 전망. 자, 그러면 3번 국민의당에 대한 전망은 노회찬 대표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냉정하게 보시면. 우리 예. 이번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이제 그 우리 오케이 목장의 결투라고 이 영화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뭐 20 지금 6% 예. 이렇게 얻으면서 실망하는 분들도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견고한 보수층의 어떤 지금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홍 후보가 저렇게 그 표를 많이 얻은 것은 홍 후보 자신과 네. 또 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뭐 최대 형벌이 아닌가. 최대 형벌. 왜냐하면 거꾸로 형벌이다. 예, 이게 앞으로 뭐 그 집단 난투국처럼 그 당에서 끊임없는 아마 이제까지 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막장의 어떤 진술을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앞으로 보여질 그 눈에 뻔한 거고요. 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다른 당을 갖다가 함부로 언급하기 힘듭니다만은 이번 득표 결과가 당이 과연 온전히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걱정을 내외에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요. 네. 특히 호남에서의 참패가 호남의 기반을 둔 그 당내 정치인들 지역구는 거의 다 호남이거든요. 맞습니다. 김성식 의원 하나 말고는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그 이질적인 게 마치 자갈과 모래가 섞인 건데 그걸 이제까지 단단하게 만들어준 건 시멘트의 역할이었는데 시멘트가 이번에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패배하면서 빠져나가면서 네. 모래하고 그 자갈만 남으면은 모래만 있는 것보다도 못하잖아요. 그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니까. 어쩜 저런 비유들이 생각나는지 말이죠. 네. 아니 뭐 자연과학에 대한 어떤 약간의 지식만 있으니까. 아, 저는 현장의 경험인 줄 알았는데 자연과학이에요.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아, 노동 현장에서. 네, 저는 노동 현장에서 현장 경험인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이론이시구나. 예. 국민의당도 어렵겠죠. 자유한국당은 그나마 텃밭을 지켰는데, 예. 그게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지켰는데, 국민의당은 이제 텃밭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너졌으니까요. 예. 명분 싸움에서도, 예. 안철수 후보도 참 큰 곤욕에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안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21% 정도 되는 지지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미래가 암울하죠.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네. 그런 이제 난장판이 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또는 이제 당이 이제 기반이 흔들리는 이제 국민의당도 그렇고 이것을 내부적으로 풀다가 잘 안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것을 갖다가 이제 떼쓰는 정치식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지금 이 민주당 하나 가지고 하나만 혼자의 힘만 가지고 그쵸. 전국을 이렇게 헤쳐나가기가 특히 국회 안에서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자신들의 어떤 내부적 위기를 갖다가 그런 그 전국의 큰 관계 속에서 풀기 위해서 적을 바깥에 예. 하는. 북한 같은 예, 전략이네요. 뭘 안 해주면 뭘 안 한다는 식으로 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사사건건을 이렇게 발목을 잡는 오히려 더 소위 그런 벼랑 역할을 끝 할 전술이네.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맞습니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주로 이제 그 선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당내 전투에서 이기려면 외부 전쟁에서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야 되니까 그런 전법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예.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위기에 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정권 초기에는 본인이 그 투표하지 않은 그 후보였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좀 초반에 몰아줘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 그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보통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40%로 당선돼도 당선된 직후에 보면 한 70, 80% 정도 올라가죠. 지지를 얻게 되고 잘하라는 이제 당부죠 그게. 근데 그런 가운데 이렇게 발목을 잡으면 더 미움을 사게 되거든요. 자, 그럼 다른 당 걱정할 형편이 아니시면서 아니 뭐 다른 난 걱정이 아니라 나라 걱정이죠. 나라 걱정. 예. 맞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비용 문제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는 이게 지금 선거 비용의 최고 한도액이 약 500억 수준이었는데 500억 좀 넘습니다만은 저희는 애당초 그 돈을 뭐 쓸 처지가 아니어가지고 예. 50억으로 잡았고요. 예. 잡았고 지금 한 2, 3억 적자가 난 상태였는데 다행히 어저께 예. 수구조사 이후에 또 후원금이 한 2억 정도 더 들어와서 그러니까요. 마이너스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네. 추산을 해보고요. 큰 당들이 이제 최대 한도가 유세 차량 같은 거 300대씩 쓰고 쓸 때 네. 저희들은 18대 쓰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40번 넘게 방송 연설들 다 나가셨지만 큰 당들은 저희들은 한 번도 못 나갔고요. 그리고 법정 공고문도 16페이지인데 저희들은 8페이지로 냈고요. 8페이지. 어찌 보면은 저희들이 얻은 표가 작은 표이긴 하지만은 예. 표 한 표를 얻기 위해서 드린 비용은 예. 좀 가장 적은 편에 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가성비 생각하고. 최고였다. 예. 가성비 최고. 가성비 최고였다. 예, 그렇게도 생각해요. 가성비 근데 아니 최고였습니다. 들으니까 어쩜 이렇게 닮았을까 그 생각. 저희도- 정상적인 저희도 사실은 그 60몇 억인가가 선거 보조금으로 나오는데 네. 저희 당이 창당하는 과정에서 당사도 빌려야 되고 네. 뭐 컴퓨터 책상도 사고 어쩌고저쩌고 하느라고 진 빚이 있거든요. 그 빚을 갚고 나니까 딱 50억 남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50억으로만 선거한다의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원래 뭐 얼마로 해주기로 하는 홍보가 조금 더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조금 그렇죠. 돼가지고 우리도 한 2, 3억 빚이 생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근데 그 탈당하시는 분들이 네. 나가시면서 후원금이 완전히 그냥 답제를 해가지고 아, 역시 또. 예, 그래갖고 후원금이 한 5억 정도 들어왔을 거예요. 아, 여기는 그래서 미리, 저희는 미리 발생해가지고. 예, 미리 발생해서 조금 남는 예, 회계였고. 예. 근데 뭐 홍보물 12페이지짜리 8페이지 하는 거나 저기 유세 차량 18개 하는 거나 뭐 저희 똑같네요. 어쩜 이렇게 방송 연설 한 번도 못 한 거나. 그래도 뭐 저희보다는 보조금도 좀 더 많이 받고. 그러니까요. 부자만 해도 3년 가지 않습니까? 아, 근데요, 그게 국고보조금에는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마이너스 1억 있다는 방송이 오늘 나갔으니까요. 아마 후원금이 정의당은 오늘 부로 채워줄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후원금은 아니지만 당 후원금은 가능하죠. 네. 근데 당 후원금 제도가 없잖아요. 없나요?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국회의원 후원금을 받아서 객출할 수는 있습니까? 이미 저희들은 그 모든 의원들이 아, 찼어요? 5천만 원씩 이렇게 다 객출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아, 아니요. 선거인들 내에 국회의원 1인당 3억까지 가능하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더 이제 후원금을 주시면 뭐 정의당- 더 할 수 있죠. 예. 그럼 정의당 의원 개인을 후원해서 빚을 갚게 하는 방법이 남아있군요. 예, 특별당비로 근데 뭐 내게 하는 거죠. 1억 정도의 빚이야 뭐 저희들이 또 열심히 노력해서 갚아야죠. 뭐 해서요? 네. 열심히 노동 이제 현장에서 돈도 없는 양반들이 자갈과 모래만 있는. 개인 자산도 맨날 꿀찌면서. 열심히 절약하고 열심히 절약하고. 좀 덜 먹고. 뭐. 자, 그럼 정의당의 1억 빚은 정의당 소속 의원들을 네. 조금 더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아니 근데 저희도 뭐 후원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저희도 좀 바른정당 넘어갔다면서요. 아니, 이미. 그래도- 여기 또 저희 앞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12분이 나가시는 바람에 우리 국고보조금이 반토막이 나잖아요. 예. 그것까지는 알 바 아니고요. 네. 자, 어쨌든 이번 선거에 있어서 돈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어 갈 것 같고요. 그죠? 예. 그리고 두 정당이 진보 정당의 실험 그리고 보수 정당의 새로운 실험하며
앞으로 콜라보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게 꼭 우리만이 아니라 하여튼 대통령을 뽑기 전에는 정책과 이념으로 경쟁해도 뽑고 나면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당 이념에 완전히 정체성에 반하는 게 아니면 좀 협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서로 도저히 안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맞는 부분들은 그렇죠. 뭐 예. 특히나 초기에는 좀 안정적으로 정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 참 재밌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두 분들이 또 주요한 정치인이라 인터뷰가 많이 잡혀가지고 할 수 없이 빠져나가셔야 돼요. 예. 안 그러면 끝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그리고 바른정당 이해훈 전 최고 곧 대표가 되실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역시 대선 다음 날이라 오늘은 문자가 많이 쏟아졌네요. 자, 제가 이제 문자 소개 굉장히 인색한데, 네, 문자 보내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자를 어느 번호로 보내야 하냐고 묻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검색해보라고 합니다, 저는. 알아서. 오늘 좀 문자를 많이 읽어드릴게요. 네. 자, 대선 때까지 수고해주신 공장장님께 청취자들이 고기를 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고기는 무조건 받습니다. 네. 네. 부위를 가리지 않고요. 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네. 그 고기 먹겠다는 얘기가 맞네요. 제가 오프닝 때 스스로를 대견해하며 스스로를 칭찬하는 의미에서 고기 한 번씩 먹자고 했더니 네, 고기를 먹겠다는 문자가 아주 많았고요. 2012년도부터 김어준 공장장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20대 학생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저는 노량진에 있는 학생이지만 오늘은 비싼 고기를 먹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도 오늘은 고기를 먹겠다. 네. 공장장님도 알아서 고기 많이 드세요. 부산인데 어제 선거 결과 때문에 저희 사장이 치킨 19마리 돌렸습니다. 득표율 43% 예상했는데 그래도 기쁩니다. 특별히 맛있는 부위, 맛있는 고기 부위 추천해 주세요. 네. 싫고요. 알아서 검색해 보시고요. 자, 제 생일날 뉴스공장이 시작했고 오늘은 결혼기념일입니다. 예. 그래서 고기를 먹을 겁니다. 고기를 먹겠다는 분이 이렇게 많네요. 네. 뉴스 공장 정모를 한번 하시죠. 새벽 말고 정모를 한번 하시면 그때 고기를 잔뜩 사서 가겠습니다. 네. 시청 앞에서 한번 할까요? 아니면 체육관이나? 네. 조만간 저희가 정모 방송 공개 방송 한번 준비해가지고 공지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워낙 새벽이어가지고 힘드셨죠. 네. 이번에는 뭐 체육관에서 하든가 TBS 사장님을 좀 졸라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문자도 참 많았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성공한 대통령 되세요. 가슴이 밭길 끝까지 가겠습니다. 참여정부 거울 삼아 적폐청산에 성공해 주세요. 많은 문자들 왔고요. 그리고 오늘 콜라보도 문자가 많이 쏟아졌네요. 이해훈 경제부총리, 노회찬 노동부 장관으로 입각을 기대합니다. 네, 이 문자는 저희한테 보내시면 안 되고요. 네, 청와대 게시판에 쓰시기 바라고요. 자, 바른정당이나 정의당이나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 해주셨고 또 똑소리 났고 결과도 깔끔하게 승복해 주셨고 멀리서 계속 지켜봅니다. 저는 심상정 후보 지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후보도 정말 멋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정하는 기자회견 할 때 심상정 후보 지지자로서 감정이입이 돼서 유승민 후보의 이야기에 눈물 날 뻔했습니다. 저에게 투표권이 2장 있다면 2당 모두에게 드리고 싶네요. 선거는 끝이 났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이 방송을 태어나서 처음 듣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이경 태어나서 처음 듣습니다. 정치인들 이야기에 정말 귀가 즐겁네요. 6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아, 이분이 실수로 채널을 돌리다가 저희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인가 봅니다. 큰일 났네요. 채널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다른 채널은 지워보십시오. 지워버리시고. 자, 두 당 때문에 대선 결과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기억합니다. 네. 두 정당의 의원님들도 지금의 굳은 마음을 잊지 마시고 국론 보고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은 제가 참 아쉬운 게 여기 나오실 때부터 계속 유승민 후보 여기 나와야 된다고, 뉴스공장. 수도권 공략해야 된다고. 저도 사실은 굉장히 공감했는데, 하여튼 후보 스케줄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딴 데 가서 며칠을 돌아다닐 걸 여기 한 30분 와서 다 만날 수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깨달으신 것 같더라고요. 대구에 유승민 후보 지지층이 없다. 유승민 후보의 지지층은 여기에 젊은 층이다, 수도권에. 마지막 순간에 깨달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죠? 당에서도 그걸 깨달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일찍 깨달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당에서도 자기 지지층이 어디인지 모르고 때리고 있었다. 예. 그 과거의 정치사에 대해서 이렇게 그 경험이 적은 이 새로운 세대들 20대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그렇게 멀어져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네. 굉장히 가까이 지지층이 많이 겹칩니다. 맞습니다. 여기 안 나오기 잘했습니다. 이럴 수가. 드디어 이제 디스가 시작되네. 드디어 공격이 막 들어오네요. 수도권 20, 30대. 20, 30대도 보수층이 있거든요. 네, 분명히. 그럼요. 예.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그 이전 시절부터 쭉 해왔던 보수층의 공약 기법. 그것에 매달리다 보니 다른 곳에 가서 때리고 있었다고요. 자기 사실은 이제 선거 후반에 이제 제가 일정 담당하는 일종의 보좌관 역할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자꾸 이제 대구 경북으로 모든 일정을 자꾸 그러니까요.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잘 그게 안 먹혔는데 나중에는 아예 그냥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거의 대학가 순례를 잡았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사실 이제 새누리당 있었을 때는 뭐 한나라당 시절도 그랬지만 소위 동원 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많죠. 네, 후보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 한 이틀 전부터 네. 다 공지하고 전화 걸고 사람을 동원합니다. 지역에서 동원하고. 며칠 날 몇 시 어디로 모여라. 근데 이제 그 모인 사람들이 거의 똑같은 사람들이요. 제주에서 어디에 모였던 사람이 또 서울까지 비행기 타고 와요. 네. 이렇게 전국 어디나 거의 사진 비슷한 찍히는 사람들이 인물이 비슷해요. 그리고 후보 옆에 찍힌 사람들 비슷해. 잘 비슷해요.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몰려다니는 고정 출연이라고.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네. 그분들을 모셔오는 건데, 근데 저희는 지금 신생정당이 뭐 100일밖에 안 됐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없죠. 뭐 10명 정도는 동원이 되지만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학가를 잡는데 고대, 한양대 등등 대학가를 잡으면 그냥 온라인에 우리가 어디 한양대 뭐 한양대 지하철역 2번 출구 이렇게 적어놓으면 구름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젊은 그걸 왜 모르고. 보수들이. 제가 그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그 심상정 후보가 5차 토론 이후에 사실은 지지율 상승세가 이렇게 멈칫멈칫했어요. 맞아요. 특히 네. 이제 20대에서 많이 늘어나다가 그것이 멈칫한 게 네. 실은 그 부분이 많이 유승민 후보로 간 겁니다. 그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누가 이 이웃 상권을 침해했는데 골목 상권. 이제 근데 재벌이 침공하면 문제가 있지만 네. 골목 상권끼리의 경쟁은 상권끼리. 뭐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해야 되겠는데. 서로 정반대 진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지층 구는 비슷해요. 이게 특히 젊은 세대는 비슷합니다. 20, 30대. 젊은 세대 안에서 이제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나뉘는 그러니까 것뿐인 것 같아요. 전통적인 진보 보수로 나눠지지 않는 20대만의 특징이 있거든요. 네. 이 20대가 이제 과거 20대처럼 정치 학습을 많이 받은 사례가 아니잖아요. 네. 편견이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좀 리버럴하고 그리고 그 뭐 안보 정책은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도 같아요. 네. 경제 정책은 많이 차이 없고요. 네. 약간 차이 있는 정도고 그래서 이제 안보가 좀 차이가 있죠. 국방 안보 예. 쪽에서는 정반대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네. 예. 자, 이 정도로 칭찬해 주셨고 정의당에서 바른정당 한번 칭찬 한번 해볼까요? 예. 앞으로 싸울 테니까. 네, 어쨌든 뭐 우리 유승민 후보와 바른정당이 선전하신 데 대해서 뭐 아쉬움도 크겠지만은 저는 축하드릴 만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유승민 후보와 그 17대 국회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렇게 나름대로 좀 좋은 인상을 갖는 일들이 있었고
어느 날 제가 100분 토론에 뭐 최다 출연자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네. 손석희 그 당시 앵커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제까지 출연한 토론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토론이 뭐냐고 해서 제가 2004년에 예. 저하고 유승민, 유시민 3명이 한 토론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제일 환상이다. 제일 이제 좋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손석희 앵커가 자기도 그게 좋았다는. 나중에 내가 이빨들만 유시민 작가 만나서 보니까 유시민 작가도 이제 그걸 잘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아주 중요한 어떤 첫걸음을 바른정당이 내딛었다고 생각됩니다. 뭐냐면 대선도 대선이지만은 사실 탄핵 이후의 사태에서 창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괴멸해가는 낡은 보수를 이제 걷어내고 보수의 새로운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자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선택을 했다고 사실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바른정당의 어떤 시도가 성공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보수가 있어야 또 진보도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뭐 어느 한쪽으로 다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굉장히 중간에도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때 제가 2%에서 제가 뉴스공장에서 작년에 전사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뭐 죽으라는 얘기하기보다는 사적 필생. 죽을 각오면 살 수 있다라는 그 뜻으로 이제 드린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어느 정도 좀 된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오히려 선거 후에 더 꿋꿋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저희들 꼭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자, 화기애애한 시간 여기로 끝내고 하고요. 이제 바른정당, 이현 의원님은 바른정당의 대표적인 얼굴로 그렇게 막 지켜주시는 거예요? 얼굴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다 탈당해가지고요. 아니요. 탈당 안 했어도 예. 얼굴이자 두뇌이자 입. 얼굴이 워낙 커갖고. 혹시 탈당하신 분들이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의 복당도 그렇게 순탄치 않을 것 같거든요. 아직도 여전히. 뭐 오히려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네. 예. 그분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없어요. 뭐 그런 얘기가 간간히 들리긴 하지만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뭐 그런 얘기가 없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탈당하는 시점에는 정말 괴로우셨죠. 물론 그것이 다시 전화위복이 됐지만. 처음에는 이제 탈당을 계속 말리고 만류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간언을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들 덕분이라고 해야 되죠. 뭐 그치. 덕분에 12척의 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배가 그 배였어요. 나간 배들. 나간 배들. 근데 그렇게 되면서 약간 변화의 조짐을 만드는 계기가 되고 보니까 저희가 대선 후 특집으로 콜라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저희 고정 출연진인데 오늘은 두 분이 한 자리에서 코너 제목은 소녀를 만나다. 소녀를 후리다. 이렇게. 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바른정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런 코너 제목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대선 막바지에 두 당이 사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뭐 서로 상대 당에 대해서 호감을 막 표명하고 실제 심상정 후보는 바른정당을 찍어라 이런 얘기도 했죠. 아니요. 그건 찍으라고 하지는 않았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보수를 도저히 보수 지지층들은 예. 가짜 보수, 낡은 보수보다 새로운 보수로 몰아주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김종대 의원이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고. 그러니까 도저히 보수이기를 포기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상대 당에 대한 칭찬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자당에 대한 칭찬 말고. 저부터요? 네. 저를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저부터 하라는 얘기네. 바른정당의
정의당 칭찬 한번 해볼까요? 아, 그동안 정의당이 참 어려운 길을 가신다라고는 생각했지만 막상 저희가 신생정당을 만들어서 100일 만에 대선을 해보니까 야, 정말 그동안 정의당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저희가 뭐 절절히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참 이 소신을 지키면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 원칙대로 그 어떻게 보면 변절하거나 야합하지 않고 정치를 해온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많이 생각했고요. 그동안 이 수십 년간 이걸 지켜오신 정의당에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사실 심상정 후보 본인만 놓고 봐도 참 훌륭한 후보입니다. 물론 우리 노회찬 우리 의원님도 사실 후보로 나오셨다면 정말 훌륭한 후보가 되셨을 너무 뿐이지만 화기애애한다. 이거 분위기가 맞는데. 자, 어쨌든. 아니 예. 왜냐하면 제가 17대 때 예. 첫 국회의가 됐을 때 유승민 후보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이죠. 지금은 유승민 의원, 저 심상정 의원 셋 다 한 상임위에서 있었거든요. 재경이. 예, 기재위. 지땐 재경이죠. 예, 예, 재경이죠. 재경이 써 있었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속속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속단 말로 실력을 보는 거죠. 본전을 다 보는 거죠. 예, 예. 왜냐하면 상임위 질문하고 그다음에 뭐 후속 질문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은 아, 저 사람 소위 말하면 깜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금방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의원들끼리는 못 속여요. 아유, 예. 못 속여. 이렇게 한 공장에 오래 다녀보면은 못 속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재경이라는 공장에서 그 두 분, 그리고 두 분도 서로를 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 후보도 심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그 다음에 또 심 후보도 유 후보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닌가, 제가 그런 그건 일종에 물어볼게요. 여러 가지 느낌을 심 받았고. 후보는 유 후보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두 후보가 참 인격적 완성도를 보나 저는 대통령의 인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두루두루 인간관계란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해가고 원만하게 모든 것을 통합으로 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소위 컨텐츠 그 부분에 있어도 저는 정말 손색이 없는 분이다. 다만 우리랑 그 사실 정책적 노선이 좀 많이 다르고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그 사람들 말렸냐 저한테 굉장히 화살이 많이 쏟아졌어요. 너 때문에 그게 늦어져가지고 지지율 상승이 이상한 비난이네요, 진짜. 네, 제가 왜냐하면 굉장히 말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말렸어야 했죠, 그때는 예. 당내에서는. 그래서 너 때문에 우리가 지지율 반등이 늦어졌다 이러면서 제가 말도 좀 안 되는 비난이네요, 진짜. 그런 얘기까지 있군요. 네. 어쨌든 당대표는 언제 하실 겁니까? 저 무슨 당 대표는요? 당대표가 되더라도 나오실 거죠, 여기. 저 이제 잘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선거에도 졌는데 잘려야죠. 아니에요. 네. 앞으로 계속 나오실 거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당대표가 되더라도 나오시라고. 일단 잠부터 좀 자고요. 공식적으로 약속을 해두고, 미리. 자, 심상정 후보는 두 분 마찬가지지만 둘 다 두 자릿수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른다. 네. 그죠? 그 지점 거의 가까이 갔잖아요. 네. 두 당 모두. 네. 네. 마지막 여론조사에. 네. 8, 9, 1, 2%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두 당 공이 질문인데 마지막에 그 두 자릿수를 돌파하지 못했던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예, 뭐 현상적으로 보면은 뒷심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저는 누굴 탓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희들 어떤 실력에 대한 평가라고도 봅니다. 보고 조사에 따르면 출구 조사에 따르면은 유권자의 절반 가량이 마지막 일주일 사이에 이제 그 표심을 그렇죠. 최종적으로 깜깜한 기간 정했다 동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보유하고 있는 표를 뺏겠다기보다는 마지막에 더 얻어야 될 때 저희들이 뒷심이 딸려가지고 더 얻지 못했던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무슨 큰 실수를 했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까지 뭐 종합적인 어떤 그 평가 속에서 이제 표심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좀 분발을 해야 되겠다. 다만 저희들이 얻은 것을 꼭 이렇게 그 득표율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 봅니다. 네. 이 득표율로 나타난 6.2%는 일종의 현찰입니다. 네. 저희들이 현찰만 받은 게 아니라 어음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음은 아직 현금화되지는 않았지만은 미래에 현금화될 수도 있는 그런 지지까지 받았기 때문에 크게 낙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출구조사 발표된 다음에 오히려 쏟아졌다면서 입금이. 네, 한 4,000명 정도가 2억 정도의 네, 갑자기. 후원금을 갖다가 후원금을 출구조사 선거 직후에 끝났는데. 예. 예. 어제 밤 12시까지가 이제 후원금 낼 수 있는 법적 기간이기 때문에 네. 그 남은 몇 시간 사이에 그렇게 돈이 몰려서 저희들이 적자하는 부분을 또 해소했습니다. 아, 참 정말 특이한 대단하네. 현상이요. 네. 선거 끝났는데 후원금이 선거 끝난 다음에 몰린다는 게. 예, 그분들은 아마 표가 여러 표 있었으면 다 주고 싶었을 그렇겠죠. 그런 분들이었다고 예. 생각합니다. 내 마음은 정의당이었는데 다른 이유로 정의당을 찍지 못했다. 뭐 이런 마음.
아마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게 그런 걸 거예요. 이제 막판에 소위 말하면 이제 보수청의 결집 이런 게 실제로 많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네. 카톡이든 뭐 여러 가지를 대단했습니다. 통해서 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전파되고 네. 하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문 후보의 당선을 원하는 일단 정권- 진보층이 그렇죠. 또 결집을 한 거죠. 항상- 그러면서 심 후보가 손해를 많이 보지 않았나. 그러니까 깜깜이- 손해라는 건 이제 올 수 있는 표들이 못 온 거죠. 중도층들이 그렇죠. 결정 안 했던 중도층들이 심 후보를 찍을 수 있었는데도 걱정되는 문 후보를 도와준 거죠. 깜깜이 기간 동안 하여튼 진보 정당은 항상 그래 왔어요. 근데 예년에 꺾인 거에 비하면 덜 꺾였어요. 덜 꺾였어요. 오히려. 예, 예년에는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토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각 캠프에서야 여러 가지 우려를 갖다가 많이들 이제 할 수밖에 없지만은 일반 객관적으로 볼 때 뭐 2개월 이상 이제 1위가 변동이 없이 이렇게 승자가 거의 정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여느 때 선거보다는 뭐 사퇴 압력이라거나 전혀 없었죠. 예, 그런 걸 거의 안 받았다고 보통은 사퇴와 단일화 압력. 예. 바른정당이 이번에 받았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면서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야, 매번 받았던 저분들은 심정이 어땠을까? 저희들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이 사이- 수껍내기가 되지 그럼요. 않았을까? 간판 날아가고 문짝 떨어지고 뭐 엄청난 강풍 속에서 이게 견뎌왔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네. 지붕은 안 날아갔습니다. 노회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한명숙 전 네. 총리 서울시장 선거 때 3번 후보로 나와서 득표를 한 5% 가까이 했죠. 아유. 그런데 한 2% 차이로 낙선을 했거든요. 2%가 안 되게. 그때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 사실은 유권자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이미 유권자들이 많이 이제 저한테서 철수를 한 상황이었어요. 예. 제가 처음 출마 선언했을 때는 한 15% 남았거든요. 네. 근데 불과 한 서너 달 사이에 그게 이제 그 3분의 1 빨리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결집해서 이제 마음은 가버렸는데. 있지만은 예. 승리를 위해서 다른 후보 찍어야 되겠다고 다 가신 상태고 남은 분들은 사실은 설사 제가 사퇴하더라도 예. 그냥 투표 안 하면 안 했지 뭐 이런 골수 분들도 정의당 예. 지지자인데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범진보 진영에서 그 책임을 노회찬 대표한테 물어서 한 6개월 정도는 두문불출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아니 두문 문 앞에 나가긴 했는데 평생 먹을 욕을 상당 부분을 이제 먹었는데 아, 그게 또 일생 동안에 먹는 욕이 정해져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앞으로 욕 드실 일 없어요. 아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또 뭐 벼룩을 간 얘기했다고 또 이렇게 또 엄청난 욕이 쏟아져 가지고 제가 아니, 막판에 보니까 소위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막 카톡이랑 이런 걸 돌리는데 문 후보를 앞섰다. 그 여론조사 맞습니다. 보셨어요? 그 선거법 위반이에요. 여의도 연구소. 여의도 뭐 연구소 가짜 뉴스죠. 발이라고 하면서 그건 전 제가 보기에 허위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신고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건 수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막 일사불란하게 퍼뜨렸어요. 엄청나게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네. 홍 후보가 0. 몇 프로 차이로 문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건 모두 보수가 결집하라 그러니까 저희도 다 날아갔어요. 그렇겠죠. 네. 실제로 제가 부산에 가서도 그 카톡을 봤는데요. 네. 그 엄청나게 그냥 이제 홍 후보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보내지 않은 걸로 해가지고 아는 것처럼 하면서도 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뭐 내용은 그런 그 인프라가 있죠. 예예. 그래가지고 인프라 아시죠? 엄청나게 이제 뿌려대고 그러니까 또 상대방에서도 이제 바삭 긴장하게 되고 이제 네, 양쪽이 마치 서로 주고받으면서 시너지를 낸 거죠. 서로 카톡 결집이. 대첩처럼 이렇게 네. 대첩. 이제 정의당 그 뭐랄까요 이 겪어왔던 걸 압축적으로 고도로 겪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정말 압축적인 성장. 뭐, 고도. 정의당이 수십 년 겪어온 걸 저희가 네. 100일 만에 겪었습니다. 사실 좀 길게 긁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선 진리를 알 수 이후에도- 있는데. 네, 대선 이후도 만만치 않아요. 정의당은 저는 이미 수십 년간 겪어왔기 때문에 대선 이후 추스리는 것도 빠를 텐데 바른정당은 만만치 않죠.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사실 이제 매뉴얼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러니까 좀 이제 또 겪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제가 보기엔 하겠죠. 노회찬 대표한테 가끔 전화해가지고 네. 여쭤봐서 저희가 팁을 좀 얻어야 될 것 이럴 때 같아요. 어떻게 돌파했느냐. 이럴 때 숨어 있어야 되느냐. 도무 불출해야 되냐?